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한번 이때까지 한 문법을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 실력이 중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들이 아마 꼭 필요한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미뤄봤을 때 꼭 그렇게 이제 내가 완벽하게 매끄러운 해석이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여지없이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기 위한 아니면 그 문지방이 있던 그런 레벨일 가능성이 크신데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들이 분사가 왔을 때 가장 벌벌 떠서요. 실제적으로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토익 문제라든지 탭스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에도 많이 나오죠. 빈칸 채우기라든지 틀린 거 아니면 문맥에 맞는 말을 구하기 이렇게 답을 할 때 꼭 분사를 꼭 출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내가 과거 분사라든지 현재 분사를 완벽히 매끈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런 뉘앙스를 우리나라의 말에는 없는 그런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 문지방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투부정사는 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미래적 의미가 들어있다. 뭐 이런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문으로 많이 외우고 계시고 거의 국민적 문장이기도 한데요. something 다음에 something이 명사인데 그 뒤에 다음 오늘 말이 바로 투부정사였던 거죠. 명사를 꾸며주는 to drink, 마실 무언가. 이런 거는 해석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넘어서서 분사가 왔을 때는 이 분사가 동사라고 대부분 착각을 하시는 이유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동사가 분사가 헷갈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세요. 칠판에 문장을 적어놓고 야 얘들아 동사 찾아봐라. 동사 찾아봐. 동사를 찾는 게 첫 번째야. 여지없이 분사를 낸 문장을 보면 ing가 달려있거나 ed가 적혀있는 문장에 그 단어를 보시면 그 학생들 중에 3분의 1 이상은 꼭 그거에 정답을 체크하는 학생들이 많으세요. 그쵸? 굉장히 frequently tested 한 그런 문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 학생들이 이런 단어에 동사에 해당하는 단어에다 ed나 ing가 붙어있으면 이게 동사겠거니 하고 지레짐작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해석 자체가 동사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동사가 가슴으로 입양한 아이다 보니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동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동사라고 파악해버리니까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문제도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사라고 인식하는 순간 반은 정답인데 실제적으로 그 분사가 가지는 기본 쓰임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동사라고 보신 거거든요. 분사는 뭐다? 제 영상에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라는 말을 듣자마자 형용사라는 말이 떠올라야 됩니다. 형용사의 존재 이유는 뭐죠? 앞이나 뒤에 반드시 명사가 존재합니다. 왜? 형용사는 장남이죠. 팔품사구 3절 가계도에 의하면 장남 2세대에 해당하는 장남입니다. 누굴 따라 목욕탕을 가죠? 아빠만 졸졸 따라다닙니다. 아빠와 삼촌을 따라 목욕탕을 가죠. 남자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분사 ing나 ed가 있다. 반드시 앞이나 뒤에 반드시 100% 확률로 명사가 오게 됩니다. 정답입니다. 반드시 명사를 찾아서 거기를 화살표를 주고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됩니다. ing가 오면 능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ed가 오면 즉 수동분사, 즉 과거분사가 오면 수동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과거분사에 대해서 했죠. 수동, 과거적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뭐 되어진 이렇게. 자, 오늘은 능동분사, 즉 현재 분사를 준비했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예문입니다. My son studying computer science in Korea. 자, 여기서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동사가 있습니까? 자, 여기 만약에 동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서론에서 길게 몇 분 동안 얘기하신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시겠죠. 여기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동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사에 ing나 ed가 달리는 순간 그것은 동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분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분했다, 역할로 변했다. 무슨 역할로? 형용사, 꾸며주는 역할로 변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분사입니다. 분사. 근데 ing가 붙었죠. 뭐죠? 현재 분사라는 뜻입니다. 현재 분사의 뜻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받침은 니은인데 능동적으로 현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동사가 입양을 했으니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공부하다라는 뜻이죠. 공부하다에서 받침이 니은만 바꿔보십시오. 뭐가 되죠? 공부하는이 되는 겁니다. 자, 능동적으로 해석이 됐죠. 공부되어진 이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공부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분사가 오면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이나 뒤에 반드시 명사가 존재한다. 그쵸? 앞에 뒤에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명사가 존재하고요. 이 앞에 my son이라고 명사가 또 존재하네요. 자, 분사 자체가 문맥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아들은 아들인데 my son은 son인데 어떤 아들? 하고 이제 중요한 순서를 말한다고 했죠, 영어는. 자, 1번 중요한 순서를 말했으니까 2번 중요한 말이 오는 겁니다. 이 아들의 첫 명사가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이 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my son 쪽으로 화살표를 넘겨주면 되겠네요.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니까 말꼬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공부하는 아들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 공부하는. 자, 근데 study란 말이 원래 타동사죠. 동사 성질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공부하다. 뭘 공부하는데 을을로 물어봐지죠. 을을.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사는 준동사, 즉 4대 준동사에 해당한다 했죠. 동사 중심주의 의각에서 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무엇이 위치한다? 주어가, 뒤쪽에는 보호 또는 목적어가 위치한다가 동사 중심주의고요. 준동사 역시도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갔기 때문에 4대 준동사 역시도 앞쪽에 준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에는 의미상 주어가, 뒤쪽에는 뭐가? 의미상 보호나 목적어가 존재한다라고 했죠. 맞습니다. 그대로 문장을 또 하나 이어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그대로 성질을 가지고 가니까 분사 뒤에는 항상 자리가 하나씩 남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뭐죠? 준동사를 중심으로 앞쪽엔 뭐다? 의미상 주어가. 뒤쪽에는 뭐다?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보호나 목적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study라는 말은 원래 타동사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을을로 물어봐지죠. 공부한다. 뭐를 공부하는데 뭐를 을을로 한글의 의미로 물어봐지죠. 그러니까 이건 목적어입니다.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공학 을이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어인 겁니다. 자, 굳이 따지면 문법책에서 의미상 목적어라고 얘기해야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의미상 목적어는 진짜 목적어다, 목적어가 아니다. 진짜 목적어는 내가 O라고 적었을 겁니다. 제가. 그쵸? SVO라고 적었을 거라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S라고 적었나요? 아니에요. 여기 V라고 적었나요? 아니에요. 제가 O라고 적었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의미상이라고 붙인 겁니다. 의미상으로만 존재하지 4대 준동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짝퉁 동사기 때문에, 동사에 파생된 거기 때문에 진짜 엄마가 가지는 문장에서의 SVOC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하나의 뭐죠? 의미상 목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는 SVOC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가 통째로 바로 주어에 해당한 것일 뿐이죠. 왜? 여기 주어 다음에 동사가 와야 되거든. 동사가 존재하지 않죠, 아직. In Korea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구가 되는 겁니다. 전면구 편을 보십시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다? 구를 이룬다. 자, 전치사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그냥 날리는 겁니다. 꾸며주는 거거든요. 부사든지 형용사든지. 자, 어쨌든 이거는 장소기 때문에 장소 부사구예요. 날리는 수식어가 되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My son studying computer science in Korea 중에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다? 공부하는 아들이다. 근데 뭐를 공부하는데? computer science를. 그러니까 한국말로 예쁘게 굳이 바꾸자면 computer science를 공부하는 내 아들, 이렇게 거꾸로 해석되는 겁니다. 아시죠? 우리 동양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는 걸. 중요한 말을 뒤에 말합니다. 아들이 제일 중요한데 뒤에 말해요. 근데 서양의 언어는 상인의 조상이다 보니까 중요한 말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먼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랑 정반대인 거 아시겠죠? 내 아들 공부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한국말로 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 어순을 SVOC의 머리에 구조를 넣고 계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으니까 이거는 뭐죠? 구가 되는 겁니다. 즉 명사구. 저는 문장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렸죠. 여기 마침표를 찍지 않은 거예요. 왜? 동사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동사를 적어볼게요. 한국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 내 아들, 여기까지는 말한 거기 때문에 명사에 상당하는 구. 구의 정의는 뭐죠? 두 단어 이상의 단순한 나열. 그 안에 주어와 동사가 없는 것. 여기는 동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구라고 읽는 겁니다. 이거는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단어로 이루어진 명사구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명사는 S, 여기까지가 전체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동사를 그냥 적어보죠. came. 왔다, came back, 돌아왔다. 이건 부사입니다. 돌아왔다. 어디로? to America. 미국으로 돌아왔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또 구, 전면구. 이건 날리는 겁니다. 장소로 말하니까 장소 부사구입니다.
그냥 돌아왔다는 말에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형식인 거죠. S와 V만 존재하는 일형식 문장이 된 겁니다. 마침표 탁 찍으면 끝이에요. 다음 문장 갑니다. 자, 여기도 보십시오. 항상 문장을, 이게 문장인지 아닌지 보려면 동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습관 들이십시오. 동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동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My dad having an appointment with his doctor. 자, 여기 동사가 있습니까? 이걸 보고 동사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문제예요. 그쵸? 아닙니다. 절대 이건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에는 ing가 붙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동사에는 ing가 붙지 않습니다. 이건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면 뭔데? 동사가 입양한 ing가 붙었으니까 4대 준동사 중에 하나인 현재 분사가 되겠죠. 현재 분사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능동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받침이 형용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분사는 형용사죠.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해석하려면 받침이 니은이 들어가는 말로 바꾸면 됩니다. have가 가지다죠. 동사로. 동사에다가 en, 니은을 붙여보시죠. 가진 또는 가지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진행, 현재가 느껴지십니까? 가져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상태, 즉 현재를 말하고 능동적으로 가지는, 내가 가져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능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느낌 오시나요? 현재와 그리고 능동이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또는 가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여기 my dad가 나오네요. my dad. 가장 중요한 명사가 먼저 땅 때려줍니다. 그쵸? 가장 중요한 말.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인데, 내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 명사의 존재 이유는 뭐죠? 수식을 받는 거예요. 왜? 1세대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은 항상 스팟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스팟라이트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말의 의미는요, 문장이 길어지고, 말의 단어가 길어지면 3살짜리, 4살짜리, 5살짜리,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이제 어미가 점점 길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세련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My dad 하고 그 다음 동사가 바로 나온다면, 그거는 그냥 초등학생 아니면 그보다 다 연령이 어린 아이들의 문장과 다를 바가 없죠. 이 명사를 수식하고 동사를 수식하는 데서 언어는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1세대인 명사와 수어를 수식하는 데로부터 언어는 길어지고 방대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퍼즐 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맞춰진 피스를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자, 여기 주어가 있습니다. 즉 주어, 즉 제가 명사니까 제가 주어라고 명확히 얘기한 겁니다. 이게 문장이 서두니까 주어밖에 올 게 없거든. S로 시작했다. S니까 주어라고 제가 감히 얘기한 겁니다. 자, 명사가 왔어요.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죠? 형용사. 오직 형용사. 형용사 파트가, 즉 형용사에 상당하는 어구가 와야 됩니다. 자, 아니라 다를까 ing가 왔네요. 현재 분사가 왔습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 자, 꾸며줍니다. 바로 넘기면 끝입니다. 아빠는 아빠인데 어떤 아빠예요? 가지고 있는 아빠입니다. 그쵸? 뭐를 가지고 있는데? 왜? 분사는 분사를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는 의미상 주어가, 그리고 이 4대 준동사를 뒤에는 의미상 뭐가 온다? 이 중심으로 의미상 보어 또는 목적어가 존재한다. 그쵸? 가지다라는 말은 뭐죠? 뭘 가지는데? 라는 말로 물어볼 수 있죠. 목적어가 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의미상 목적어가 뒤에 위치하게 되는 구조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자, 준동사는요, 그러니까 4대 준동사는 뒤에 가져도 되고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옵션이긴 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미 타동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으면 어색한 말이 되죠. 그러니까 뭐를 가지는데 물어봐서, 뭐를 가지기는 여기 하나의 약속을 가진대. 하나의 약속. 아빠는 아빠인데 뭐 어떤 아빠? 뭘 가지고 있는 아빠래. 뭐를 가지고 있는데 뭐를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빠랍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SVO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 제가 SVO라고 말은 하면 안 되죠. 왜? 의미상일 뿐이니까요. 실제로 SVO는 아닌 거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동사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 앞은 전체가 뭐다? 주어가 되는 겁니다. 동사를 기점으로, 즉 수어를 중심으로 수어만 있고 수어 뒤에 진짜 보어 또는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근데 이 자리는 아무도 또 오지 않았어요. 왜? 이제 여기에는 동사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have라고 했다면 되는데, has나 have라고 했다면 이게 동사인데 ing나 ed가 붙었기 때문에 그 즉시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아, 이건 동사가 아니구나. 그럼 뭘까? 동사가 아닌 거면 전부 다 동사에서 파생한 4대 준동사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4대 준동사, 그 중에서 분사를 뜻하는 것은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뭐다? 형용사. 그러니까 앞에 중요한 말, 바로 앞에 오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아빠는 아빠인데 가지고 있는 아빠야. 뭘 가지는데?
하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빠랍니다. with 전치사가 나왔네요. 전치사가 나오는 뒤에 볼 필요 없어요. 100% 명사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전명 플러스는 이꼴 뭐? 구. 그래서 전명구 이렇게 100번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명구는 즉시 수식어구예요. 형용사구가 되거나 아니면 부사구가 됩니다. 장소, 방향, 시간이면 부사구. 이게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또 꾸며주겠죠. 그쵸? 근데 여기 아니나 다를까 명사가 있네요. appointment라고 명사가 있네. 그러면 이게 전명구로 해서 꾸며주는 겁니다. 약속은 약속인데 어떤 약속? with his doctor. 그의 의사, 그러니까 아버지의 주치의가 있나보죠. 그의 의사와의 약속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에 또 꾸며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전치 형용사구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명사가 왔거든. 부사가 아닌 거죠. 부사는 장소, 방향, 방법, 그다음 시간 이런 걸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부가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부사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치 형용사구로 여기 앞에 걸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지금까지 동사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통째로 뭐다? 통째로 이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왜 동사가 안 나왔으니까. 이제 동사 적어보죠. 뭘로 할까요? My dad having an appointment with his doctor? Walk 일어났다라고 할게요. Walk up late. 늦게 일어난 거야. 일어났대요. 깨어났다. 자, 이게 wake의 과거형이니까 제가 그냥 과거형을 쓴 겁니다. 의사하고 약속이 있는 우리 아빠가 아침에 늦게 일어난 거예요. Walk up late. 늦게. 이건 부사죠. 늦게.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죠. 날리고 walk up이라고 하는 동사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형식이죠. SV. 수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역시 일형식이죠. 아무리 이렇게 단어가 길어도 많아도 my dad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가 있어도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지만 문장을 성분을 굳이 부사에 본다면 문장의 5형식 중에서 이거는 겨우 SV에 해당하는 일형식이 되는 겁니다. 까다로운 거죠. 이 벽을 넘으셔야지 중급자에서 문턱을 넘어서 고급자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배웠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학교 우리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과목들이 있고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굳이 주의 깊게 연습을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석을 하면 그냥 넘어가고 학교 시험 보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영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꼭 영어를 발달시켜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때 학창시절에 배운 걸 복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바둑에서 이제 수를 복기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동사 중심주의부터 지금 준동사 중심주의까지 제가 이 예문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동사 중심주의와 준동사 중심주의가 이렇게 문장에서 구현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예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